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보츠와나에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가격이 얼마나 될지, 또 보츠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발견한 회사가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 보츠와나만의 특징이 있답니다. 네, 관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톤이 2021년 6월에 발견된 세계에서 역대로 세 번째로 큰 109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곳이 보츠와나 남부의 찌와넨 광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원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원석을 발견하면 그걸 발견한 기업이 굉장히 기쁠 텐데요. 보츠와나 같은 경우에는 이 광산의 지분의 반을 그 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은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스톤을 발견하게 되면 국가의 자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석유가 많이 나는 이런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톤은 지난 50년 동안 이 광산에서 채굴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 다이아몬드 원석 금액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좋은 원석을 발견하게 돼서 국가에 큰 희망이 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톤을 발견한 거에 대한 어떤 축하의 자리를 가졌는데, 이 스톤을 들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국가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지 3주도 안 돼서 다른 광산에서 더 큰 원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174캐럿 중량의 다이아몬드 원석이고요. 원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될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제 이 원석을 커팅하는 회사가 가지고 가서 이 안에 내포물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중량을 많이 살리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깎을지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보츠와나 대통령 아주 지금 바쁩니다. 또 행사에 참석하셔서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곳 보츠와나는 GDP의 25%가 다이아몬드에서 나오고요. 정부 예산의 3분의 1, 그리고 보츠와나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국제 다이아몬드 가격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보츠와나에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1960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 시절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국가에 보시면 거의 70% 정도가 사막으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사막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 70%나 되니까요. 어떤 농작물을 기르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독립을 한 이후에 그 다음 해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전쟁도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정부가 이걸 독점을 하고 이 기반으로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소위 자원의 저주에 걸리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인데요. 민간에서 만약에 이 광산을 소유해서 돈을 벌였다면 국가보다 이 민간의 힘이 더 세지면서 치안이 아주 개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처럼 엄청난 무기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건 중남미의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무기가 국가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곳 보츠와나는 총기도 금지된 국가입니다. 보츠와나는 그 자원으로 얻은 수익을 부정부패 없이 교육과 치안과 국가 발전에 잘 활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보츠와나 가보로네라는 수도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아프리카 모습이랑 많이 다르죠. 네, 이곳에 민주주의의 뼈대를 세운 마시레이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체의 모범으로 상당히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곳 보츠와나의 S&P 신용등급은 A- 등급으로 아주 안정적인 등급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국가 청렴도 순위인데요. 한국이 43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곳 보츠와나는 3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7,000불 정도로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보다 잘 살고요. 태국이랑 브라질 이 정도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곳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이 명견 란리에서도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의 자원을 국가의 발전에 잘 활용한 좋은 사례라서 보는 제가 괜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나 이런 곳에 보면 이 자원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노동 착취를 통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인권 탄압 속에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처럼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좋은 국가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발견된 다이아몬드가 과연 얼마에 팔리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가장 큰 원석이었던 1905년 남아공에서 발견된 3106캐럿짜리 컬리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스톤은 가격을 매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채굴을 한 다음에 이걸 영국으로, 남아공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지고 가서 이 왕실의 여왕봉, 이 왕홀이라고 하는 여왕봉에 스톤을 세팅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로 이 스톤을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시장에 나올 수도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고요. 가치를 매기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중세시대다 이러면 이 왕관과 이 여왕봉을 차지하는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징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확인할 수 없으니 이제 두 번째 다이아몬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1109캐럿짜리 원석이었고요. 2017년도에 팔렸는데 금액이 604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스톤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600억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돌덩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린 자원 빈국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 원석이 어떻게 커팅이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